네, 여러분, 이번 2차 시에서는요, 평면도와 천정도, 인면도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평면도랑 천정도는 실무에서 바로 쓰는 그런 도면 사례, 인면도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도면들 많이 그리고 계시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는지 간단한 사례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평면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처음 보시는 도면은 주거공간 평면도 예시인데요. 이건 이제 실측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아무것도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이 되지 않은 그런 건축 당시에 지어진 도면, 그때 그려진 도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이제 건축 도면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하고 도면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받았다 하면은 건축 도면부터 이제 스터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도면이 이제 CAD 파일로 있으면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거고요. 뭐 PDF로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PDF를 스캔한 스캔본으로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토대로 우리가 새롭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성할 것들을 이제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측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아예 이제 그냥 맨 땅에 처음 건축되는 경우는 이런 실측도부터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도면은 아예 처음부터 도면을 그리게 되지만 기존에 있는 빌딩이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리뉴얼 한다? 그럴 때는 이 실측도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평면도를 그리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평면도죠. 앞쪽의 실측도에서 이제 구조 변경을 할 부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부분에 대한 도면을 이제 가구 배치와 함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할 부분이 어디이고, 그냥 남겨놓는 부분이 어디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추가로 벽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확장이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해서 이제 현장에 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가구들은 북박이 가구에서부터 이동 가능한 가구, 뭐 그리고 이제 뭐 레벨, 그리고 도어, 여다지 도어인지, 그다음에 뭐 미닫이 도어인지, 샤시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진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변경 전, 자, 도면과 변경 후를 보면은 좀 다른 느낌, 뭐가 달라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도면 이거는 뭐냐면요. 같은 평면도는 맞는데요.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타일 공사가 시작이 될 때 이런 도면을 이제 그려서 제공을 해야 된다. 실제 현장에. 그래야지만 작업자들이 타일이 지금 여기 이런 바닥에 붙는 거구나. 어떤 넘버, 어떤 크기의 타일이 붙는지를 위치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현장에서 말로만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평수가 굉장히 큰 평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도면화 시켜서 남겨놓는 게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엔터런스 부분에 600에 600짜리였던 이런 넘버를 가진 정확한 이름까지 써준 타일. 그리고 주방 부분에도 바닥에 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벽면이 있다면 벽 땡땡, 바닥 땡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확대돼서 보면 벽은 뭐 이런 게 실크 화이트에 300, 600짜리 포인트 쪽은 또 어떤 이제 서클 멀티 화이트라는 거, 바닥에는 또 뭐 잘 안 보이지만 특정 이름, 300에 600각, 200에 200각 이런 크기들도 다 적어줘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일 족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 타일이 붙을 위치들 이렇게 평면도에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전기도라는 평면도예요. 자, 이제 전기공사가 또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기를 어디에,
또 얼만큼 콘센트를 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랜선은 있는지, TV를 볼 건지, 전화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 실마다 요구사항으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도면에 표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평면도지만 우리가 뭐 가구만 배치된 평면도만 있는 게 아니라 평면도 안에서도 많은 이제 실제 시공을 위한 도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메인 도면은 이렇게 그레이로 웬만한 레이어 컬러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전기 표현 관련된 것만 컬러를 주어서 딱 봤을 때 가독성이 있죠, 굉장히. 그냥 우리 일반 고객, 뭐 인테리어를 모르는 일반 고객, 일반 사람들이 봐도 좀 이해가 잘 될 만큼의 그런 전기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방, 각 실마다 입구 부분,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각 실에 이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 220V에서부터 뭐 거실에 뭐 TV가 온다. 그러면 TV, 랜선, 전화, 그리고 각 방에 뭐 랜선, 인터넷도 연결, 뭐 컴퓨터 관련된 이제 방이면은 랜선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발코니 같은 데는 우리가 가전제품, 냉장고, 뭐 식기 관련된 거, 세탁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선을 다 미리미리 이렇게 뽑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뭐 비데나 여러 가지 뭐 인터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도 또 누락이 된 데는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한참 시작된 다음에 다시 이 전기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또 되겠죠. 전기도 도면 아마 여러분들 처음 이제 이런 실무 도면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이런 도면도 있다.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사례로 이제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천정도인데요. 천정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셨을 때, 이 천정도가 각 콘센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딱 실에 들어오면은 스위치 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스위치 1, 뭐 스위치 5. 그래서 스위치가 우리가 버튼이 몇 개냐. 보통 방에 보면은 스위치 하나인 경우도 있고, 세 개나 뭐 다섯 개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스위치에서 몇 개가 제어가 되는지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부분 한번 볼게요. S5라고 해놨죠. S5는 뭘까? 이거는 이제 뭐 복도 부분에 하나, 그죠? 천정에. 그리고 TV 있는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거실 메인 직부동 하나, 그리고 저쪽에 발코니 있는데 하나.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선들이 다 쭉 이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방 부분에도 식탁 등, 이 입구 부분에 S5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형광등 있는 부분, 그리고 냉장고 앞에, 그리고 벽면에 간접등 이런데, 그리고 안쪽에 안방에 들어와서도 안방에 우리 보면은 붙박이장,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안쪽 욕실까지 다 이렇게 사람이 실제 동선에 의해서 불을 끄고 켜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스위치를 몇 곳까지 만들어줘야 되는지도 다 미리 계획하에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천정도. 그러니까 조명 표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각 스위치에 관련된 내용물들도 충분히 이렇게 다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요, 오히려 회의를 한다거나 실무 작업자들과 회의를 한다거나 고객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거, 뺄 거, 이런 것들이 이 도면으로 같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사례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적용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정도까지 이제 봤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인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도랑 이제 평면도랑 같이 안 쳐진 경우인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사이트는 실제 이제 제주시에 위치한 사례고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한 989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대지 면적 위에 이제 건축 면적은 536평 정도.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 평면도에서 이제 남은 것들은 우리가 뭐 조경을 이제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수공간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이제 건축이 이제 세워져 있지 않고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구조는 철골 구조랑 목 구조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주차 대수는 24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하우스의 실제 사례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맵으로 캡처를 해서 내가 어디에 모델하우스, 지금 MH, 이제 모델하우스 약자를 쓴 거거든요. 모델하우스를 위치할 건지를 좀 더 부각을 시켜준 경우의 표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큰 도로는 배치도해서 거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큰 도로 표현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모델하우스 이제 앉힐 건지 지금 지붕은 없는 그런 평면도를 실제 배치로 앉힌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어떤 방향 표시 있죠. 어떤 뭐 제주시청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역, 그죠? 지하철역이나 어떤 중요한 그런 건물들의 이제 방향들을 같이 글자로, 문자로 이제 표기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주변 프론트 뷰나 이제 관련된 이제 파노라마 사진도 같이 수록해주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요. 거기에 실제 이제 메터리얼을 이렇게 앉혀보면서 이 부분이다 라고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다이어그램이 폼 형태가 점점 이제 진화를 해서 어떻게 이제 오브젝트가 메스가 형태로서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한 페이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육면체 타입으로 폼 1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스케치업에서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이제 경사를 줘서 분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절된 것에서 다시 또 어떤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간 형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오브젝트에선 시각에 면하는 이런 앞부분에 오렌지색 하나의 어떤 객체가 더 이제 덧붙여지면서 최종 이 건축물의 형태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이고요. 자, 인면도로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우측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키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면도만 따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이 인면도가 어느 방향인지 평면도에서 뭐 A 방향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알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살짝 평면도를 좀 크기를 작게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서 작게 어떤 이제 방향을 참고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키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키플랜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인면도에서도 배치해 주는 게 도면을 좀 친절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인면도는 지금 컬러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아주 좀 열심히 이렇게 만든 그 사례인데요. 아까 앞쪽에서 그 시각면에 접하는 부분, 가운데 오렌지색으로 메스가 하나 더 추가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이 이렇게 유리로 하우징 갤러리, 이 프론트 파사드의 좀 메인이 되는 이런 구조물로 역할이 되고 좌우측에는 높낮이가 좀 다른 메스가 왔는데 좌측에는 어떤 대리석 형태의 그런 이제 마감재고요. 흑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어떤 이제 금속, 동판 이런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인면도예요. 그래서 인면도도 지금 이제 치수선이 상단이랑 상단에 그리고 좌측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컬러링을 해도 이런 식으로 치수를 표현을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요. 치수에서 G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단 이제 경계 부분,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이게 땅바닥에, 그쵸? 그라운드 지면에 어디 부분이 닿아져 있는지를 인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라인 밑으로는 이제 어떤 그레이 그라데이션으로 좀 이제 잡아 빼주면 그냥 인면도만 덩그러니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좀 스케일감 있게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래쪽 익스테리어 B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L 그라운드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이제 만들어서 인면 표현을 이렇게 앉힌 경우예요. 딱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인테리어 인면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인면도를 그려준 건 아니고 익스테리어라고 해서 외부 인면도를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입구, 주출입구가 되는 이제 파사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만 파사드를 제외하고도 지금 키플랜에서 B면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C나 D면까지도 인면을 만들어 준 경우죠. 그래서 C나 D면 보면요. D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가 도로에서도 보이는 면은 아닌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마감으로 처리했고, C면에서도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이제 강판으로 그레이색으로 모던하게 그냥 이렇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랑 어떻게 접해 있는지, 지금 접해 있지 않은 곳은 또 어떻게 심플하게 그냥 처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도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방법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앉힐지 좀 계획이 안 되면 사실 이 네 군데 방향을 다 인면도를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사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트맵 지도를 리서치하고 그 사이트맵 지도에서 정말 정확하게 또 몇 번지 딱 이 위치에 내 프로젝트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 두 개면은 도로 그리고 나머지면은 좀 도로가 안 보이는 다른 건물들이랑 붙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을 좀 뺀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면도 사례는요, 이건 이제 인테리어 사례죠. 인테리어 사례는 뭐 인테리어 A 이렇게 쓰진 않고 엘리베이션이라고 써요, 인면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측 상단에 키플랜은 있고요. 이제 화살표가 A, B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A면 위쪽에 항상 인면도는요, 인테리어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뽑아줘요. 그래서 시계 그 12시 방향이 A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시계 12시 방향에서 이제 우측으로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B면, C면, D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엘리베이션 A 같은 경우도 치수선 다 뽑고 컬러링까지 다 완성을 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마감재, 지지선으로 다 뽑아서 마감재 완성을 했고 뭐 GL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부분도 표시를 이렇게 해줘서 혹시 계단이 있다면 GL 부분에서 계단이 이렇게 생성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나 이런데 인포메이션 쪽 보면은 확실히 그 GL 부분이 아니고 인테리어 엘리베이션에서 보면은 1층 FL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FL은 플로어 레벨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 안으로 우리가 인테리어로 들어가서 마감재가 입혀진 그 바닥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익스테리어 뷰랑 인테리어 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경계가 달라지는 거죠. GL을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라운드 땅을 밟을 수는 없고, 뭐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든지 슬리퍼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모델하우스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가 이제 플로어 레벨이라서 FL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쭉 보시면은 또 1층 CL이라고 있어요. 왼쪽에 위쪽에 A면도 그렇고 B면도 그렇고 계속 반복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CL은 셀링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천정이 어디서 끝나느냐, 천정 마감이 어디서 끝나느냐로 이제 CL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 지붕이죠. 이 건축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루프까지 하면은 굉장히 좀 큰 도면이고 그리고 타워까지 있습니다. 타워는 뭐냐면 우리가 형태라는 게 지금 보면 우측 하단에 조금 더 형태를 잘 보이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외부에서는 좀 이렇게 치솟아 오른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테리어에서도 보여야지만 좀 이해가 가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비면에서 이렇게 형태가 더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거지만 같이 이렇게 마감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면도 지금 이 컬러풀하게 된 부분만 딱 그냥 도드라지게 그 부분만 인면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짤뚱해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잘 보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테크닉적인 거고. 그래서 인면도를 내가 그리고 나서 컬러링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저렇게 이제 셀링 레벨, 루프까지 그리고 외벽에 이렇게 메스가 접하면 그런 부분까지 더 스케일이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CD 엘리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테리어만 딱 이 부분, 컬러링한 부분만 그냥 프레젠테이션, 보드나 판넬, PPT에 실은 것보다 전체적인 건물의 매스까지 같이 보여주는 인면도가 사실 더 이해도 잘 되고요. 문서에 봤을 때 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면은 이제 아래쪽인데 입구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카페테리아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입구 부분에 이 유리 엔터런스의 글라스가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나머지는 이제 마감재. 그리고 어떤 실이면 X로 뭐 사무실이나 화장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부까지는 생략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D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북카페가 있어서 어떤 이제 카페의 그런 이제 구체적인 디자인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세하게 컬러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인면에서 이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좀 강약을 잘 조절해서 이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좋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 3D 퍼스펙티브가 완성이 된 거예요. 보면은 이제 아까 배치도에서 있었던 도로 부분 보이고요. 도로에서 굉장히 이제 멀리 건너편 도로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좋고 자동차도 좀 이렇게 너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보였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실제 사진 이렇게 건물 있는 부분 보이는데요. 사진의 합성을 좀 약간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모델하우스의 왼쪽 건물에 이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사진을 이렇게 오려내서 이 3D 조감도에 같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왼쪽 상단 보시면은 살짝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 우거지잖아요. 이 나뭇잎이 이 뷰에서 실제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뭇잎과 좌측 하단의 그림자로 인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안정감 있게 구도. 그래서 최종 컷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내가 충분히 실존하지 않아도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외부 그림자 부분이라든지 이제 메스가 끝나는 부분, 너무 하늘 부분이랑 딱 너무 이제 칼로 도려낸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살짝의 좀 뭐 이런 라이팅 효과 포토샵에서 만들어서 밝게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포토샵 리터칭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인면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차에서는 평면도, 그다음에 인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이제 보시면서 충분히 잘 따라 하시고 좋은 표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차는요, 여기서 수업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예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